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일 나노코박스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늦었네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코스피 0.3%, 코스닥 0.6%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둘 다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수급 자체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계속 나가고 있고요. 기관이 이렇게 또 매수를 해주는데 기관 매수세에 의해서 오늘 좀 증시가 상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분위기가 또 이렇게 반전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해외만큼 또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확실히 좀 디커플링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지만 하락에 비해서 반등량이 많지는 않고요. 지금 대형주들이 힘을 좀 못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전에 전저점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확실히 이 전체적인 증시 추세에서는 좀 벗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을 지금 지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등을 할 때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눌리면서 좀 하락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다가 또 한번 크게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11월 달에도 음봉으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25일봉선까지도 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끝내고 횡보장을 이어갈지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빠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또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투자 물량이 금융 투자고요. 금융 투자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사실 롤러코스터 장에서는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배당 시즌을 대비해서 그런 우량주 실적주들 있죠. 그런 주들이 또 배당금을 잘 주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금리 관련 은행주, 보험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확실히 미래 성장이 보장이 되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좀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들 좀 메타버스 같은 경우 사실 실체화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바짝 오르긴 해도 사실 추천은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로 보고 있는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해서 실적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일봉상으로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241선 지켜주고 있으니까 꾸준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조금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지만 확실히 한번 떨어지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투자 수급을 보더라도 팔았다가 샀다가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바이오주 이런 좀 실적이 없는 종목보다는 실적이 있는 그런 실적주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올랐죠. 4.5원 올랐고요. 1178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승 추세를 또 이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61선 터치 안 하다가 한번 터치를 했는데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계속해서 이 라인을 형성해서 또 횡보를 해갈지 아니면 바로 또 고점을 뚫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은 환율이 꽤나 이제 높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주식도 언젠가는 이제 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을 날이 올 텐데요. 그때를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식에서 돈을 다 빼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금 확보를 좀 해두고요. 그 다음에 우량주 위주로,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또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1.6% 근처에서 지금 1.5% 후반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정고점을 돌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국채 금리가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자리를 잡았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그날에는 또 증시가 폭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주시를 하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네, 오늘 뭐 다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그게 나쁘진 않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증시 보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코박스 관련주 보겠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반등은 좀 했고요. 일단 소식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노코박스에 대한 소식이 지금 뭐 큰 소식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네, WHO에 서류가 제출되었다. 그리고 생산 시설이 이제 공장 증설이죠. 네, 그게 완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완료가 되었다. 그래서 뭐 긴급 승인 신청은 진작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부가 네, 보호 효능과 뭐 그런 서류가 좀 부족하다라고 계속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5주째 승인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계속 기다리면서 이렇게 주가가 그 기대감 하락으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미 사실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기대감을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WHO에 대한 그런 승인, 그 다음에 긴급 승인에 대해서 빨리 이제 진행이 되는 그 두 가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규모 생산을 위한 시설이 거의 완성되었다라고 하니까 월 800에서 1000만 도스의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생산 시설까지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 보니까 그 긴급 승인이라든지 WHO에 대한 승인이 좀 나와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은 다 깔려졌고요. HLB도 마찬가지 D3BNT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콜드체인까지 이렇게 마련을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HLB도 재무 개선을 위해서 기업 인수를 또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잘 풀린다면 지금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HLB부터 보겠습니다. 1,500원 상승했고요. 43,600원입니다.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사실 241선 근처에서 뭐 딱 반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뭐 지금 요때까지 거의 뭐 줄곧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매일 저점이 낮아졌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양봉 하나로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확실한 그 구간이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21선이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냥 올라간 만큼 똑같은 각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신규 매수라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매수, 뭐 단가 낮추기 기회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요.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제 21선 추세가 살아나는 그런 과정이 좀 나와줬을 때 그때 좀 관심을 다시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긴급 승인이라든지 그런 소식이 좀 나와줘야지 확실히 이제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가겠죠. 자, 일단은 주봉도 지금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고요. 네. 지금 요 정도에서 놀던 그 종목이 지금 뭐 순식간에 다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투자자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왔죠. 최근에 외국인만 계속 매수를 하다가 기관이 좀 들어왔고요. 기관 수급은 뭐 금융투자, 투신이 좀 샀습니다. 뭐 저점 매수 들어온 것 같고요. 뭐 크게 의미 있는 수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뭐 5일 연속 들어왔다가 이제 오늘은 쉬었는데요. 그래도 이전에 팔았던 거에 대해서 뭐 매수했다가 팔았다가 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네. 좀 더 HLB도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HLB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HLB 제약은 사실 월봉 기준으로 지금 뭐 거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HLB보다 일봉상으로는 241선 하락 돌파를 했고요. 네, 지금 추세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가 이제 한 4일 정도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21선이 들기 위해서는 확실한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확실한 그런 소식이 좀 들려야 되지만 그 소식은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WHO에 대한 그런 데이터, 좋은 데이터 혹은 뭐 그런 승인 소식이 좀 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지켜보는 게 맞고요. 넥스 사이언스도 사실 마찬가지 지금 뭐 121선 하락 돌파하면서 크게 한번 하락을 했고요. 지금 4일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오늘도 올라갈 듯 하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근처에서 이제 자리를 좀 잡아야 되고요. 더 떨어진다면 이제 16,000원까지 이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물타기 뭐 추가로 더 모아서 막 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조금은 침착하게 지켜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실 거였으면 사실은 이런 기준 라인에서 좀 손절을 했어야 되고요. 그런 기준에서 손절을 못하고 아직까지 들고 계신다면, 그리고 신규 진입을 노려보신다면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뭐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걸 다지고 21선 추세가 위로 들렸을 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뭐 조금 들어왔고요.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나노코박스 관련주들이 이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소식이 나야 된다. 그 저번에도 계속 얘기하던 11월 달이 이제 왔고요. HLB 입장에서도 그 본 계약을 이제는 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기인데요. 그런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나노젠에 대한 가능성이 또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HLB에 대한 그 경영진들도 사실 긴급 승인에 대해서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천천히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